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은 그냥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 조금은 귀찮을 수 있습니다. 난 아무 노력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편하게 이전 상태로 돌아만 가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영상 시청을 멈춰주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회 상담을 하며 느낀 재회를 위해 꼭 필요한 빌드업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재회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준비 과정이 없다면 재회가 된다 한들 연애는 다시 쉽게 깨지기 마련이고 더 나아가 다음 연애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빌드업은 재회의 준비 과정이자 오답 노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은 그냥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 조금은 귀찮을 수 있습니다. 난 아무 노력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편하게 이전 상태로 돌아만 가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영상 시청을 멈춰주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빌드업이라고 해서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재회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대부분 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재회를 축구에 비교해 볼 텐데 축구는 크게 전반전, 중간 휴식 시간, 후반전 이렇게 나뉩니다. 내가 이별 직전까지의 연애를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이별을 한 현재 상황은 중간 휴식 시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원인이 무엇이든 내 연애에 있어서 전반전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간 휴식 시간 때 뭘 해야 할까요? 축구로 다시 비유하자면 전반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들에게 전달해주고 개선안을 제시해줘야겠죠. 그러면 재회에 있어서 감독이나 코치의 역할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회 상담사라고 한들 내 연애사를 속속들이 알 순 없어요. 내 연애에 민낯을 아는 건 나 자신이기에 스스로 재정비하셔야 합니다. 이 재정비의 시간이 바로 빌드업 과정입니다. 그 시작은 먼저 왜 헤어졌는가, 이별에 대해 원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별에 대한 원인이 상대에게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령 상대와의 권태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다면 그 권태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전조 증상들이 있었는지 나의 이런 점 때문에 상대가 힘들어 했었지 혹은 상대의 이런 점 때문에 내가 상대를 비난했었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따지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닌 무조건 글로 적으셔야 합니다. 핸드폰이 아닌 꼭 손글씨로 적어야 합니다.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의 저자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쓰기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그려볼 수 있고 나의 현실적 상황과 상태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손글씨가 가져다주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요약하자면 손글씨는 현재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과정을 일회성이 아닌 여러 차례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별을 한 현재 여러분의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정할 것이므로 아마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오늘과 내일 여러분이 적어 내려가는 내용은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원인을 분석했다면 다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리겠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해결 불가능한 문제인가? 만약 해결 가능하다면 왜 연애 당시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 따져보시고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면 내가 혹은 상대가 이 부분을 수용하면서 연애를 지속할 수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상대에게 전달할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문제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또한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상대가 나와 이별을 선택했다는 건 여러분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뜸 나 혼자 정리한 생각으로 상대에게 접근했다가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하며 이 부분은 따로 영상으로 다루겠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내 의사를 전달하기 전에 상대가 나와 대화하고 싶게끔 유도하셔야 합니다. 즉 나와 대화를 하고 싶은 상황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원인 분석. 둘째, 문제 해결 가능성 유무 체크. 셋째,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법과 전달 방식 고민하기. 이 세 가지 단계를 무조건 거치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꼭 손글씨로 정리해 보시기 바라며 위 세 단계의 과정을 만약 오늘 작성했다면 내일 새로운 종이에 다시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아마 높은 확률로 이전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혹은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겠죠. 이 과정을 어제의 내 생각과 오늘의 내 생각이 동일해질 때까지 반복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재회하게 되면 재회 성공한들 분명 같은 이유로 연애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재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내 연애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재회를 위한 빌드업 과정은 귀찮을 수 있지만 단언컨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에서든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절대 한순간의 말이나 행동으로 재회를 이루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 썸이라는 단계적 과정이 있었듯 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이와 펜을 꺼내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을 넘기는 순간 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